네,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연속적으로 오네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본 장마 중에 제일 긴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장마에 건강 잃지 마시고 비 피해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사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주는 참 무섭다. 저뿐만 아니고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주 보시면은 사주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시죠. 참 잘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학문을 몇천 년 전에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도 사주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주는 상관견관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관견관 위화백단 이렇게 이제 우리 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견관하는 이것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뒤에 나오는 글이 이제 이게 재앙화자입니다. 재앙이라는 뜻이고 이 백이라는 것은 백이나 천 이런 거는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단자는 끝단자인데 끝이라는 뜻도 있고 호전자로도 뭐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가지 많은 까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자가 원인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가지 뭐 100가지 이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떠한 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많은 이유 뭐 이렇게 해도 맞겠죠. 그걸 이제 의역을 하면은 상관이 경관을 보면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어떤 명조냐면은 바로 이 명조입니다. 어떠십니까? 한눈에 쑥 들어오죠? 그냥 너무 사주 보기가 쉬운 그러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월지를 보면은 그냥 상관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상관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천간은 여기서 월령정기인 을목이 투출했으니까 이 명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상관격의 명조이다. 그래서 용신이 상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지지는 지지대로 잠시 후에 보고요. 천간에 너무 드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상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관을 하나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때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식이 남편을 치는 경우인데 또 자식이 또 남편을 또 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남편이 있지만은 두 남편 다 이렇게 쳐낼 수 있다. 그래서 덕자 별부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자 자식을 얻으면 별부 사내와 이별한다. 그래서 남자하고 이별하는 것 이렇게 되고 우리가 행동 양식에서 보게 되면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명예 그리고 품위를 손상시킨다. 그리고 성향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혼이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상관이라는 건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칙, 이렇게 어떤 정해진 틀, 그 다음에 모양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되는 것이 남자, 여자나 다 같이 범법 행위 때문에 이게 법적인 구속 같은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타고났습니다. 조상덕은 있습니까? 네, 상관이 죄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상관이 살을 봤습니다. 상관 합살했죠. 이 점이 이 사주의 대단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떠한 공, 그래서 밖에서는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궁을 보게 되면 상관인데 인을 받죠.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충을 받는 경우입니다. 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금이 또 좋은 역할을 하고요. 멀지만은 이러한 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술토, 배우자궁과 자식궁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자식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결혼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명조입니다. 그게 언제쯤 왔을까요? 뭐 따지면은 요런 정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충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지를 충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쉽게는 이사운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일지 충하는 경우 이별수도 나고요. 작게는 부부 싸움도 이때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에 충하면서 진유합하고 이렇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자식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남편이 되지 않을 사람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경험을 좀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 외에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교체를 했던 그러한 경우에 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천간에서 벌어지는 건 어떻게든지 이 을목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을 때는 경금이 이 천간에서 날아들어서 을경합하는 경우가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신금이 날아들어서 역시 을목을 극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이 뜰 때가 가장 좋다. 특히 더 좋을 때는 이렇게 경금이 뜰 때이다 라고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병정화가 떠서 상관생제 재생관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되는 것도 좋겠죠. 자, 이 경우는 어디로 방의 흐름이 흘러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경우와 같이 사오미 신유술로 흘러가는 것이 방의 흐름상은 좋습니다. 언제 태어났냐면 여기 태어났거든요. 한 부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북방수운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흉신인 상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흉신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천간에 떠 있는 이 을목마저도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관이 모조리 다 나가 떨어지는 이 힘이 더 강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 명조는 이렇게, 그래서 남방 화기운 식상에서 인운으로 흐르는 아주 완벽한 운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점이 이 명주를 살려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지난 경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오미도 좋고요, 신유술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진, 신사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지에서 보게 되면 우선 좋은 점은 하나 또 있습니다. 상관이 살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좋았다. 네, 그나마 어린 시절이 좋았다. 그나마 좋았다. 두 번째, 천간에서 경금이 떠서 을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도 잘했고 예능적으로도 소질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입니다. 신사운이 들어와도 좋죠. 지지는 상관이 재를 받고 천간에 역시 신금이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화는 지살이죠. 그러면은 돈도 벌고 공부도 했다. 그죠? 이런 시절쯤에가 이렇게 한 30대 들어오기 전에 좀 늦지만은 유학도 좀 했던 시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혼은 조금 늦은 시기, 그래서 인호술 국을 짤 때 결혼을 진짜 남자하고 결혼했던 시기가 되겠고, 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를 놓고는 바로 낳은 그 해에 바로 이혼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것은 이 경우입니다. 개미대운인데요. 개미대운에 기축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운때가 좋지 않은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개미대운에 기축년을 맞이하면은 천극지축이 납니다. 대세운이
서로 완전히 치받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또 하나 붙이면은요, 요렇게 축술미 요래 가지고 형에 엮여버립니다. 시세지형에 엮여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토가 들어온 것을 축토가 들어와서 때리면서 이렇게 반형을 엮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문제가 난다 그러면은, 이 미토는 이 목기운의 묘지입니다. 자식궁이 위태롭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나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던 이 동료들도 좀 문제가 날 수가 있는 시점쯤 됩니다. 기토가 뜬 것은 좋은데 떠봐야 을목한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요.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유축 합금을 하면서 묘목을 또 때려버립니다. 묘지로 들어가는데 또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래서 자식마저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 유학을 했던 것을 살려서 가이드로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렇게 음식 등 이것저것 안 해보는 그런 일이 없는 정도로 여러 가지 경험들, 뭘 해도 만족을 못하는 팔자죠. 왜냐하면은 관 어느 자리에 아무리 좋은 자리를 앉혀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며,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상관은 자식도 되지만은 아래 사람도 됩니다. 아래 사람 덕이 없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상관 경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편력이 너무 심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방의 흐름이 일단 좋기 때문에 나 자신은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뭘 해도 남자뿐만 아니고 직업마저도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주를 보고 살아온 세월하고 이렇게 붙여보면요, 사주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느끼지만은 사주 참 무섭습니다. 정말 사주 무섭다라는 거, 그 사주 무섭다는 내용하고도 사실 굉장히 근접한,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그러한 명조, 그래서 상관경관된 명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